법인세에 비해 연말정산의 공제 항목들은 왜 이렇게 많죠? 자료 준비도 어렵지만 왜 이리도 공제 항목들이 많은지, 어떤 것은 소득공제고 어떤 것은 세액공제인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기본 공제 대상자 파악부터 해볼까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1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해 세액을 확정짓는 절차입니다. 우리가 보통 매년 3월에 하는 법인세 신고도 법인의 한 사업년도의 법인세를 확정짓는 절차인데, 차이는 법인의 소득이냐 아니면 개인의 근로소득이냐의 차이죠. 그리고 개인의 경우 근로소득 외에도 다른 종합소득, 이를테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굳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도 세액을 확정지을 수 있죠. 그런데 법인과 달리 우리 개인들은 생계를 위해 최소한의 소비도 하여야 하고, 게다가 근로소득자 본인 말고 자신이 부양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양가족 또한 최소한의 소비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아프면 병원에도 가야 하고, 학교에 다니려면 교육비도 꽤 많이 들어갑니다. 즉, 법인세와 달리 소득자 각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과세하여야 하기에 여러가지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해 기본공제는 소득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작 자신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에 대한 공제자료를 취합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도 절세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근로소득자와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개인은 일상생활을 영위하여야 하기 때문에 같은 연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부양가족의 특성을 감안해서 공제 항목이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인적공제에 대해 주의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소득자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경우 동거요건, 연령요건,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 요건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에 포함되는 부양가족의 범위는 이와 같고요. 기본 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하시면 됩니다.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것과 일시적 퇴거는 어떤 경우일까요? 주거 형편상 별거란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지는 않지만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 능력이 없어 해당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를 말하며, 일시적 퇴거의 경우란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약,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를 말합니다. 일시적 퇴거의 경우에만 동거요건을 충족하는 공제 대상자의 경우, 일시적 퇴거로 인해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지에서 동거가족으로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와 함께 다음 표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동거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알아보는 게 확실한 방법이겠지요. 실무에서 접할 수 있는 몇몇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이혼한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아닌 반계열 쪽인 자, 며느리와 사위는 기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되지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제외된다는 점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친어머니와 계모를 모두 부양하는 경우에는 둘 다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경우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연령이 만 20세 이하이면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외국인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거주자가 실제 부양가족이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본인 외에 기본 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금액이나 기본 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 공제는 적용받지 못해도 추가 공제의 경우와 특별소득공제 그리고 특별세액공제의 경우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기본 공제 대상자 판정 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부양가족에 대해 고려할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면 공제 적용 시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오늘은 기본 공제 대상자 판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